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21일 모레면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그 공식 선거운동 돌입에 앞서서 지금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는 보도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판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 특히 정청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 14일이니까는 5일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정청래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기는 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본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장에서는 보수 결집을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바로 닷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계속 이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겠죠. 뭐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다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보수 결집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현장에서는 그 체감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오늘 정청래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일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서 정청래가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당무를 보고하듯이 계속 그렇게 하죠. 그래서 김어준과 이 나눈 대화를 보면은 정청래의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엄살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은 실제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최근에 또 여론조사 내용하고 오늘 정청래의 말을 좀 맞춰보면은 현재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안에서 정청래가 역으로 이 좌파 그러니까 진보층 결집을 위해서 엄살을 좀 부리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 김어준의 김수는 힘들다 뉴스공장 여기에 출연을 해서 사실상의 판세를 김어준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먼저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닷새전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매트릭스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지금 최대 승부처로 부상을 하고 있다. 서울이 이 초접전이라는 이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민주당 정원호가 40.0%, 오세훈 후보가 37%,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정원호가 약간 앞서고 있다는 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격차가 한 10% 이상 벌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동산 문제도 있고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도 있고 정원호의 최근 그 불거진 경찰관 폭행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인데 이거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정청래가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다. 그 전에는 대구도 김부겸 후보가 출마를 해서 먹을 수 있다. 경북을 빼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5대 1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도 많이 어렵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구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김부겸 40%, 추경호 38% 역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구에는 숨은 보수 표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추경호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상 현재 현장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진보층 좌파 유권자 결집을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K 서울과 TK를 이야기했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해볼만하다 정청래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김어준에게 해볼만하다 그런데 어렵다 자, 해볼만한데 어렵다. 이것은 이 좌파가 좀 결집을 해야 된다. 보수가 영남에서부터
결집을 해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좌파도 결집을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해볼만 한데 어렵다. 투표장에 많이 나와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44, 박형준 35,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좀 벌어졌습니다. 44대 35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뭐 굳히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물론 부울경에서도 보수의 숨은 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여기도 국민의힘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 부산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김상욱이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에게 상당히 뒤처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변수가 김상욱하고 김종훈, 진보당 김종훈이 이 단일화를 지금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울산의 좌파 진영이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정청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남은 지금 조선일보 조사 결과 김경수 44 그리고 박안수 현재 지사죠. 국민의힘 박안수 34 여기도 한 10%포인트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부울경이 전체적으로 확 이제 떴다가 약간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도 부울경은 해볼만 하다. 그런데 어렵다. 자, 그런 세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보수 결집의 동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쪽에 대한 좀 화력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청래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 중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평택을 재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를 합니다. 김어준에게.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이 문자도 보내서 왜 거기를 공천했느냐는 분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 당대표는 당연히 전 지역에 공천을 하는 것이고 평택을도 당연히 공천을 해야 됐었다. 그래서 김용남을 공천을 한 당위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하면은 그 전에 이 정청래가 조국하고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하고 통합을 하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친 이재명 쪽의 반발로 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때 통합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뒤에 이 배후에 김어준이 있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김어준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선거 끝나면은 조국하고 또 통합을 추진을 할 텐데 왜 거기에 민주당 후보 김용남을 냈느냐고 하는데 당 대표로서는 전 지역에 일단 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단일화 가능성 그러니까 김용남하고 조국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이 속셈이 드러납니다. 정청래. 선거는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경우의 수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고 거기에 만반의 대비를 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자, 조국하고 김용남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국하고 김용남이 약간 앞서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국을 드롭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조국은 나중에 자기들 같은 편으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조국으로의 단일화를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김용남을 용도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김용남은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죠. 국민의힘 있다가 이준석 당에 갔다가 민주당 가서 공천을 받았는데 김용남을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써먹고 조국하고 단일화하는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조국과 김용남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국으로 단일화를 해서 무슨 뭐 여권 통합 이렇게 하든지 그 명분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본인이 이 정청래가 김용남의 후원회장까지 맡으면서 마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척 했지만은 나중에 조국하고 통합을 하고 하려면은 조국을 원내에 진입을 시켜줘야 되니까 김용남이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라고 후원회장도 맡고 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 그렇게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김용남이 과거 보좌진을 뭐 발로 정강이로 찼다. 이 폭행설이 지금 갑자기 막 불거졌죠. 김용남의 과거 이 비서관 폭행설. 그런데 그 보도를 하는 매체들이 주로 좌파 매체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편이 아닌 거죠. 김용남은 과거 국민의힘 출신이고 이준석 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문을 활짝 열었다. 평택을해서 정청래가 그러면은 결국은 이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속내를 김어준에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김어준이 원하는 답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평택을이 상당히 이 김용남이 용도 폐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에 이해훈 이 국민의힘 있다가 무슨 뭐 장관 자료 준다니까 가서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은 물러났죠. 자, 김용남도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청래가 김어준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쪽은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이 평택은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쪽은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그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역학관계상 한동훈이 살아오기를 장동혁 대표가 바랄까? 그 꼴은 못 볼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단일화가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 돼야 되고 그러면 지금 하정우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하정우가 당선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 보고를 김어준에게 정청래가 한 겁니다. 물론 이 정청래의 이런 분석이 이 일면 보면은 보수층의 결집 양상에 긴장을 해서 좌파도 진보층 유권자도 결집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 그러니까는 음사를 좀 부리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현장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는 그런 걱정도 같이 이 김어준에게 보고하고 상황을 나누는, 그래서 진보층 결집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 내용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 여론조사가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추세가 국민의힘이 막 치고 올라가는데 약간 또 주춤하는 본격적인 공식선거운동 개막을 앞두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치지 말고 바짝 이 공세를 강화하는, 특히 이재명의 공소취소 문제나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계속 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